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민요잡가 중에 오늘 유상가를 가져왔습니다. 유상가는 산에 놀러 가서 부르는 노래, 소풍 가서 부르는 노래겠죠. 자, 여기 매화를 가져왔습니다. 홍매화를 가져왔는데 봄에 피는 꽃이죠. 오늘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인데 봄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요. 자, 이 노래가 아름다운 봄날 즐겁게 놀아보세나. 자, 봄날의 풍경을 기발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도움되는 구구자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이웃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즐겁게 놀아보세나. 자, 봄날의 풍경을 기발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노래로서 작자는 미상입니다. 민요니까 대부분의 민요가 그렇죠. 유상가 해설이고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경기와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불린 12작가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봄을 맞이한 유흥, 즐거움과 감동을 노래했습니다. 사사적 운율이 주조를 이루지만 파격이 많다는 점에서 가사적 성격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식구와 우리말 표현이 섞여서 쓰인 것은 전문적인 소리꾼, 요즘 말을 하면 가수죠. 가수들이 양반 사대부 계층을 대상으로 이 작품을 부른 것에 따른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도 모르고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원리를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요약식 보고 문제만 푸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거는 주로 1등급쯤 되는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겠죠.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의 배경입니다. 조선 후기 한양과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불린 12작가 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유흥적 흥취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19세기 중반 이후 도시 유흥 공간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가객, 가수들이 부른 노래의 총칭으로 서민 문화의 기원을 둔 노래에 시조, 가사, 민요 등이 섞여서 형성된 장르입니다. 이 작품은 봄날을 맞아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 가자는 제안으로 시작하여 산 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활기차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와 한시를 활용하였고 대과 비유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봄 경치를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자, 작품 읽는 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감상하기입니다.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자, 이렇게 나오면 무척 당황스럽죠. 요즘 원문 이대로 나오지는 잘 안 할 겁니다만은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같으면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자, 봄성에, 춘성이 봄성이잖아요. 화란 꽃이 활짝 피고, 자, 만화방창은, 자, 만화는 온갖 생물들이죠. 방창은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들이 나서 자란다. 꽃도 피고 온갖 생물들이 잘 자란다. 보면 이렇죠. 자, 여기 보면 상투적인 한자어로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이런 부분 오면은 좀 힘들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떤 조건을 줄 겁니다. 학교 내신에서는 가르쳐 놓고 이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같은 데서는 반드시 풀이가 나옵니다. 때 좋다 번림내야 산천 경계를 구경 가세. 놀러 가자 말이죠. 산천 경계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자, 여기가 서사인데 봄 산천 경계 구경을 권유합니다. 봄놀이 가자 이런 뜻이죠. 자, 꽃이 활짝 피어 성에 가득하고 만물이 화창하게 피어나는구나. 시절이 좋구나. 사람들이요. 산천의 경지를 구경 가자. 제가 풀어본 것인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죽장망의 단표자로 천리광산 구경 갔어요. 이 한자가 상당히 많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전문적인 가객, 요즘 말로 하면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자, 대나무 지팡이와 한 개의 표주박이다, 그죠? 죽장망에는 대나무 지팡이와 한 개의 표주박. 이건 소박한 여행의 차림새죠. 천리광산 구경을 가자. 만산 홍록들 1년 1도 다시 펴. 만산 홍록은 붉고 푸른 것이 가득한 봄산이죠. 가득한 산이잖아요. 붉고 푸름이 가득한 봄산들은 1년에 한 번 다시 피었다. 자,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은데, 춘색은 봄빛입니다. 봄빛을 자랑하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서로 봄빛 자랑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창송취죽은 창창울룰하고, 상투적인 한자가 있어서 머리가 좀 아프다 그죠? 창송취죽은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고, 창창울룰 하니까 어려운데 울창하고 하니까 다 알겠죠? 자, 기화요초 난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치 없이 날아든다. 기화요초는 자, 옷같이 고운 풀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활짝 피어 화려한 중에 기화는 아주 요 기화요초는 옷같이 고운 풀, 요초는 구슬같이 아름다운 풀이죠. 꽃이죠. 난만 중에 활짝 피어 화려한 중에 그 나비도 날아오네요. 꽃이 있으면 나비와 별이 날아오죠. 유상앵빈한 편편금이요. 유상앵빈 버들나무 위에 나는 꾀꼬리는 금조각처럼 빛난다. 저도 꾀꼬리가 몰랐는데 꾀꼬리가 좀 노란색이 있답니다. 그 꾀꼬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네요. 화관 전문은 분분설이라. 그 사이에 춤추는 나비다. 그죠? 화관 전문은 그 사이에 춤추는 나비는 풀풀 날리는 누군가 같다. 삼춘가절이 좋을시고, 삼출가절은 봄 석 달 좋은 때. 자, 봄 석 달, 음력 2월, 3월, 4월 이렇게 되겠죠. 좋겠죠. 도화만발 점점 홍이로라. 도화는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서 점점 붉다. 여기저기 붉구나. 어주 축수 애산춘이여든. 어주는 고기 잡는 배죠. 자, 작은 배, 고깃배 위에 물을 띄워, 물에 띄어, 어주 축소는 고깃배를 물에 띄어, 애산춘, 산의 봄을 즐기거든.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자, 무릉도원은 이상양 별천지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 곳이죠. 얘 아니냐.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봄놀이 갔는 데가 무릉도원이구나. 양유세지 사사록하니, 양유는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가는 가지 가닥가닥 실실이 푸르니, 그 버드나무가 실처럼 이렇게 가닥가닥이 파랗게 흔들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황산공리 당춘절에, 황산공리는 황산골짜기 당춘절 봄날 맞은, 자, 봄날에, 황산골짜기 봄날에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 연명오류는 도연명이 오류 선생으로 불렸습니다. 도연명이 살던 곳에 벼슬을 버리고 내려가서 살았는데 버드나무 5그루를 심고 살았는 모양입니다. 그 도연명이 버드나무를 심고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니냐.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죠. 여기가 무릉도원과 같고 도연명이 살았던 곳과 같다. 자, 어조축수 아니냐는 중국 고사와 작품을 인용했습니다. 자, 봄산의 아름답고 화려한 경치고요. 자, 간편한 살림새로 천리광산 들어가니 온 산에 가득한 꽃과 풀들은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 봄 색깔을 사랑하느라고 색깔마다 붉었는데,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풀이 흐드러진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가 살짝 날아오른다. 버드나무 위에서 나는 꾀꼬리는 그 빛깔이 금조각 같고, 꽃 사이에서 춤추는 나비는 흩날리던 눈과 같구나. 봄 석 달 아름다운 계절이 정말 좋구나. 도화는 만발하여 점점이 붉어 있구나.
고깃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가며 봄을 즐기니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는가. 버드나무 가지, 가는 가지 실처럼 늘어져 푸르고 황산의 골짜기 안에서 봄을 맞았으니 도연명이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곳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가 물이 져서 봄을 찾아온 제비와 기러기는 활기찬 존재죠. 기러기는 흥겨운 봄의 분위기와는 달리 떠나가는 존재로 예상감을 준다. 제비는 날아오고 이제 기러기는 저로 날아가는 것이 저 북쪽으로 날아가죠. 거지 중천에 높이 떠서 두 날에 훨씬 펴고 거지 중천은 텅 빈 공중에 높이 떠서 날개를 펴고 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새가 이제 흰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거죠. 자, 펄펄은 음성상징어 태웁니다. 자, 흰 구름 사이에 날아가니 천리광산 머나먼 길에 의갈고 슬피 운다. 자, 기러기가 슬피 운다. 이거는 감정이입법이죠.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기러기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또 기러기가 또 슬피 운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하여, 기암은 청청, 장송은 낙낙. 자, 첩첩. 자, 첩첩은 산이 우거진 거죠. 주춤은 움츠리고 있고, 태사는 움츠리고 있고, 기암은 층층 쌓여 있고, 장송, 긴 소나무는 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대구법이 쓰여 있네요. 산과 기암, 소나무의 모습을 음성상징어, 어태어로 또 시각적 이미지로 실감있게 제시했습니다. 대구법이 쓰여있고, 이건 또 대구법이 쓰여있으니까 구절의 반복이잖아요. 운율감을 줍니다. A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자, 거센 바람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거센 바람에 흥을 겨워서 춤을 추는 것 같다 이 말이겠죠. 우줄우줄 춤을 춘다. 가볍게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자, 청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이런 또 성어가 쓰였네요. 자, 청청바위 절벽 위에 폭포수는 이게 원관념이죠. 보도관념은 뒤에 나오겠죠. 음성상징어는 콸콸은 음성상징어 성어입니다. 그죠? 수정염 들이온다. 수정염이 바로 보조관념이 되겠죠. 수정으로 만든 발, 폭포수가 수정으로 만든 발과 같다. 이걸 물이 주르륵. 자, 이거는 또 수정염으로서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또 은유법이네요. 저골물이 살살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한데 합쳐져서 한 곳에 모여 흘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넘술지고 방울져. 열골법이 쓰였다 그죠? 하늘 땅에서 솟아오르고 퍼져 늘어지고 방울을 일으키며, 자, 열거법이 쓰여 폭포수의 모습을 역동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거법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네요. 저 건너 병풍석으로 우르릉 콸콸. 병풍석은 병풍 같은 돌입니다. 우르릉 콸콸은 음성상징어 성어가 되었습니다.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이건 직유법이네요. 물결이 은옥 같다. 요 위에는 폭포수를 수정염으로 한 것은 은유법이고, 이건 직유법이네요. 은옥은 은과 옥처럼 물결의 보조관념으로 여기 직유법이고요. 자, 청암 절벽 흩어지니까지는 폭포수의 장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운율감과 생동감을 줍니다. 조금씩 오타가 있다, 그죠?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상영수가 예 아니냐. 소부허유는 부기를 버리고 산에 들어간 중국의 은자입니다. 중국 고사를 인용했네요. 기산영수는 소부허유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무릉도도 나왔죠. 그 연명오류, 도연명이 살았던 곳도 나왔죠. 그 화자가 바라는 것이고, 자, 여기가 기산영수와 같다니까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이곳이 기산영수처럼 아름답다. 자, 서리적 표현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은 산들과 장엄하고 아름다운 폭포를 감상했습니다. 제비는 물을 차고 오르며 날고, 기러기는 물이 지어 하늘 한복판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광산 먼 길을
어찌 갈까 하며 슬피 운다. 먼 산은 첩첩이 있고 큰 산은 우뚝 서 있으며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였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구부러져 거센 바람에 흥이 겨우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층바위 절벽 위에 폭포수는 콸콸 쏟아지는데 마치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들이운 듯 이골짜기 저골짜기 물이 주르륵 살살 흘러내리고 여러 곳의 물이 한 곳에 합쳐져 천방지방으로 흩어지고 목솟음치고 편편하게 흐르고 길게 이어지며 방울을 이루어 건너편 병풍석으로 콸콸 은옥같이 흩어지니 마치 소부허유가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던 기상연능수라는 것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는가. 주각재금은 천고세리요. 주각재금은 주걱주걱 이런 새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걱새라 합니다. 옛날과 다름없는 절개가 있고 자 적다 정조는 소치 적다고 우는 새죠. 일년풍이라 하도 풍년이 들어가 소치 적어서 밥을 밥할 것은 많은데 소치 적다 이런 뜻이죠. 소쩍 서쪽 우는 소쩍새는 1년의 풍년을 알린다. 여기는 의성어가 되어있네요. 자, 대구 형식으로 절개를 찬양하고 풍년을 기원합니다. 일출낙조가 눈앞에 버렸으니 경계 무궁 좋을시고 해 뜨고 해지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경치, 경계는 경치입니다. 경치가 무궁무궁토록 영원히 아주 너무너무 좋다. 자, 자연의 무궁한 경치에 대한 예찬입니다. 주걱주걱 우는 새는 옛날과 다름없이 절개를 알리고 서쩍서쩍 우는 소쩍새는 풍년을 알린다. 해 뜨고 해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아름다운 경치가 무궁무궁 좋으시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잡가고요. 우리 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요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가수들이 그런 노래들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12곡의 대표적인 유행가를 만들었습니다. 서정적이고 향락적이고 또 유흥적이고 영탄적입니다. 주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 완상과 감흥. 완상은 천천히 감상한다는 뜻입니다. 봄 경치 감상과 예찬. 특징은 비유적 표현, 은유법, 폭포를 비유하는 곳이 있었죠. 직유법을 활용하여 봄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흥취를 보여주고 있고요. 콸콸, 주르륵, 살살 등 음성 상징어, 의성어, 어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자, 향유 계층인 양반을 고려해서 이런 한자를 넣었겠죠. 서민들은 사실 이런 노래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서민들 쓰죠. 이중적 표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봄날의 풍경을 가창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운율로 전개됩니다. 고사를 인용, 무릉도운, 연명, 오류, 계산형 수등이 나왔죠. 대꾸법, 열거법,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화류법 등 의인법도 있었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